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한 남자를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도로 옆에 서 있는 어떤 표지판을 본 날로부터 시작된다. 지저분한 마분지로 만들어진 그 표지판은 공구 가게에서 페인트를 섞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 위에 붙어 있었다. 그 표지판에는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표지판 주인의 순진함에 고개를 가로젓고는 운전을 계속했다. 당연히 경적도 누르지 않았다. 나는 이게 다 뭐람? 이라고 중얼거리며 그 길을 지나쳤다. 행복은 무슨? 도대체 행복이 뭔데? 나는 쾌락은 알고 있었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다. 게다가 나는 커다란 쾌락과 만족을 느끼는 순간에도 나쁜 일이 생겨서 그 일이 나를 암울한 현실로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당시까지도 나는 행복이란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마 죽고 나서야 행복할 거야 라고 줄곧 생각했다. 사실 그조차도 확실치는 않지만. 그로부터 몇 주 뒤 어느 일요일에 나는 아내와 당시 4살이던 딸 리아를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동료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을 건너는 포장도로에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다시 그 표지판을 보았고 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아내가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길에 뭐가 있었나요? 나는 아니, 길가에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란 표지가 있어서 경적을 울렸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리아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표지판은 리아에게는 정말 타당한 말이었다. 아이들은 시간 개념, 납세 의무, 실망, 배반 또는 어른들이 가진 다른 구속이나 상처가 없다. 리아에게 삶은 순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순간은 행복을 의미했다. 다음 순간이 되면 그 순간도 행복이 된다. 경적을 울리고 그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다.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표지판을 지나칠 때 갑자기 리아가 소리쳤다. 경적을 울려요, 아빠. 경적을 울려요. 그때까지도 나는 그날 친구, 가족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은 잊어버리고 다음 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피곤함과 짜증,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었다. 나는 전혀 행복한 기분이 아니었지만 딸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경적을 눌렀다.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잠시나마 행복감이 느껴졌다. 마치 경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파블로프 반응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경적 소리가 내가 지난번에 가졌던 행복한 느낌을 불러일으킨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리아는 그곳을 지날 때면 언제나 내게 경적을 울리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경적을 울릴 때마다 나의 정서적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1부터 10까지 눈금으로 쟀을 때 내 정서적 온도가 2도였다면 경적을 울렸을 때는 그보다 몇 도쯤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우리가 그 표지판을 지날 때 경적을 울리면 항상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차 안에 혼자 있을 때도 그 표지판을 지나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내는 터지는 웃음을 참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일이 딸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 놀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에게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았다. 아내는 웃음을 멈추더니 숨을 고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운전 중에 리아와 얘기를 하면서 차선을 바꾸려다 실수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했어요. 그 차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거죠. 하마터면 그 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그리고는 아내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이야기가 뭐가 그리 재미있나 싶었다. 아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잔뜩 화가 난 그 운전자는 우리 차 옆으로 따라와서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경적을 울렸어요. 나는 그 일이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내가 잠시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싶었다. 나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라고 물었다. 아내는 내 걱정을 알아차리고는 웃음을 멈춘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사람이 경적을 누르자 리아가 그 사람을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은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는데 약 1초 정도 걸렸다. 나 또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 표지판의 경험으로 인해 내 딸아이에게 경적은 오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경적을 울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 표지판을 보고 경적을 울렸을 때 내가 가졌던 긍정적 느낌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표지판이 있는 지점에 가까워지면 표지판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행복감에 취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누가 왜 그 표지판을 세웠을까 궁금해졌다. 그 도로를 지나면서 그 표지판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나는 그 집 현관으로 이어지는 계피색의 계단을 오르면서 집이 단순하지만 매우 잘 가꿔져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 현관으로 나오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보았다. 들어오시죠. 나를 맞이한 그 남자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정말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와 악수를 했다. 나는 그에게 그 집 가까이에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며 그 도로에서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라는 표지판을 보아온 지가
1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 집은 표지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 표지판에 대해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린 거라고 말했다. 그의 미소는 더욱 환해졌고 그는 자기가 그 표지판을 세운 지 1년이 넘었으며 자기 집에 들러 그 표지판에 대해 물어본 사람은 내가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다. 아내는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아내에게 임종을 맞을 준비를 하라며 남은 수명이 4개월 정도,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내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겼고 아내는 어둠 속에 누워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단 위에 앉아 있다가 불현듯 제 아내는 죽어가고 있지만 행복은 그녀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행복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습니다. 매일 우리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는 수백만 대의 차 안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무런 기대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차 안에서 그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을 즐겨야 하고 그 순간의 행복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적 소리가 연이어 빠르게 들려왔다. 그는 말했다. 제 아내는 경적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누워서 경적 소리를 들었고 자신이 어두운 방 안에 격리된 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행복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행복은 글자 그대로 아내의 주위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다. 아내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나는 약간 놀라서 네 라고 대답했다.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내가 본 사람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여자였다. 그의 아내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이기보다는 병든 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와 인사를 나눈 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삶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풍요롭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밤낮에 걸쳐 하루에도 수백 번의 경적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새소리, 트럼펫 소리, 폭발음 소리, 우레소리 등의 경적 소리는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제가 여기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압니다. 저는 그들이 울리는 경적 소리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거든요. 저는 그들이 해변에서 여가를 보내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들이 수족관에 있거나 쇼핑하는 것을 상상해 보지요. 또 밤에는 그들이 놀이공원을 찾거나 별빛 아래서 춤추는 것을 상상해 보곤 하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이내 잠에 빠져들며 말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요? 얼마나 행복한. 그 남자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침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말없이 나를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막 출발하려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고 하셨죠? 저는 이 길로 차를 몰고 지나가며 1년 이상 그 표지판을 보아왔는데요. 그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조만간 저희 집에 다시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 표지판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운전하고 가면서 그 표지판이 보이지 않자 그 부인이 죽었음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그 부인은 마지막에도 행복했겠지. 그 부인은 역경을 극복한 거야. 의사들도 놀라지 않았을까? 며칠 뒤 나는 해변으로 향하는 544번 도로를 지나가다 그 다리가 가까워지자 처음으로 행복이 아닌 슬픔의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 손으로 만든 조그만 표지판이 바람이나 비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표지판은 정말 없었다. 나는 내면에 어둠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도로상에서 정확하게 그 표지판이 있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 조그만 마분지와 페인트 막대로 만들어진 표지판이 서 있던 자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바로 밝은 노란색 배경에 번쩍이는 불빛으로 테두리를 한 너비 2m, 높이 1m 정도 되는 새 표지판이었다. 그 새 표지판의 양쪽에는 크고 빛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바로 그 예전의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라는 문구였다. 그 문구를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는 그 남자와 그의 아내에게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경적에 몸을 기댔다. 나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저기 위리 가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멋진 부부는 그녀가 처한 현실, 의료 전문가들이 확인한 현실에 정신을 빼앗기기보다는 서로의 도움으로 자신 주변의 훌륭한 것들에 정신을 집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역경을 극복했고
삶을 포용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불평하기를 그만두어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에게 당신도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응원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